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다저스가 코너웨어 한 자리를 FA 영입이 아닌 트레이드를 통해 채울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저스가 노리고 있는 외야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유력 지역지죠. LA타임즈의 잭 해리스 기자는 최근 다저스가 유망주를 활용해서 트레이드 시장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해리스 기자는 다저스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외야수 보강이다 라면서 이 콤포토의 부진을 고려했을 때 3연패를 위해서는 더 안정적인 선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저스는 올 시즌 내내 코너웨어, 특히 좌익수 포지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좌타 외야수 마이클 콤포토와 1년 1,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콤포토 선수 타율 1할 9푼 9리, 12홈런에 36타점, OPS도 0.637로 부진했고요.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WAR-0.6승, 오히려 나올 때마다 팀의 해를 끼치는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다저스의 좌익수 합산 포지션 WAR-0.7승은요 캔자스시티, 피츠버그에 이어서 뒤에서 또 3등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저스는 콤포토를 끝까지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부진은 또 이어졌고 결국 콤포토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도 합류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최대로 꼽힌 카일 터커의 유력한 행선지로 꼽혔었습니다. 이 터커는 꾸준히 올스타급 레벨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호타준족 외야수이자 이 다저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카드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역시 터커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이 터커는 현재 10년에 4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터커에게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안겨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SPN의 제프 파산 기자는요 오늘 스토브리그 소식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식통에 따르면 다저스는 터커에게 고액의 단기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과거 다저스가 하퍼에게 연평균 금액을 엄청 높이는 대신에 3, 4년가량의 단기 계약을 제시했었던 것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터커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 대신 다저스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 굉장히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저스는 터커가 아니라 다른 옵션, 특히 트레이드 시장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 다저스와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바로 클리블랜드의 좌타 외야수 스티븐 콴입니다. 콴은 지난 2022년 대비해서 올 시즌까지 4년 연속으로 외야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받았을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통산 타율도 2할 8푼 1리에 달하는 컨택 능력과 함께 높은 출루율을 갖췄기 때문에 이 타석에서 쉽게 아웃되지 않는 유형의 타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매년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할 수 있는 주력까지 갖춘 선수죠. 만약에 콴을 영입한다면 리드오프로 오타니 앞에서 뭐 주자를 깔아줄 수도 있고 또 수비 측면에서도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A 자격을 얻기까지 내년 포함해서 2시즌 더 남았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콴은 지난 여름에도 다저스의 트레이드 영입 후보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콴은 타석에서 타율은 2할 7푼 1리, OPS는 0.705, WRC 플러스는 99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리그 평균 WRC 플러스가 100이니까 딱 리그 평균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주는데 그쳤다는 뜻인데요. 수비가 좋아서 WAR은 3.2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타격 측면에서는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등을 기대하고 영입한다면 반대로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외야 처분을 바라는 보스턴의 두 좌타 외야수 제런 듀란과 윌리엄 어브레유 역시도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선수들인데요. 파산 기자는 보스턴이 이번 겨울 확실히 둘 중 하나를 트레이드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특급 유망주인 로만 앤서니의 데뷔에 더해서 보스턴 이번 겨울에 브레그먼과의 재결합 혹은 알론소, 슈아버와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수 한 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보스턴은 듀란이나 어브레유를 시장에 내놓고 투수를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그랬을 때 시엔, 로블레스키, 캐스페리오스 등 직전감인 젊은 투수들을 많이 갖고 있는 다저스, 좋은 트레이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듀란은 앞으로 3시즌, 아브레유는 4시즌을 쓸 수 있는 이 서비스 타입이 넉넉한 자원들입니다. 듀란은 올해 타율은 2할 오픈 6리, 16홈런에 84타점, 24도루에 OPS는 0.774, 그리고 WAR은 3.9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는 호타존족 외야수 중에 한 명이고요. 수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공수주 3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레오는 이제 듀란에 비해서는 플래툰 자원에 가까운 대신에 수비는 더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브레오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외야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했고요. 올해 제한된 타석에서도 타율도 2할 4푼 7리, 22홈런에 69타점, OPS 0.786, WAR도 2.4승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듀란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대가로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타 플래툰 자원인 알렉스 콜과의 공존도 고려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밖에도 해리스 기자는 세인트루이스의 좌타 유틸리티 자원인 브랜든 도노반도 영입 후보로 꼽았습니다. 도노반 역시도 콴과 함께 지난 여름 다저스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 세인트루이스는 이번 겨울 아레나도와 그레이 등 베테랑 선수들을 포함해서 누바와 도노반처럼 2년 이내에 FA가 되는 선수들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으면서 리툴링에 나선 상황입니다. 도노반 선수 올 시즌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율 2할 8푼 7리, 10홈런에 50타점, OPS 0.775, WAR도 2.9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도노반 역시도 콴처럼 컨택 능력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내야 전 포지션을 포함해서 코너 외야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저스가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노반 선수는 2022년 신설된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의 내셔널리그 초대 수상자이기도 했었죠. 네, 트레이드 대신에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곤솔린 대신에 이 40인 로스터에 진입한 좌타 외야수인 라이언 워드가 그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워드는 최근 2시즌 연속으로 마이너리그에서 30홈런을 넘겼고요. 이 선구안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워드는 내년 어느덧 나이가 28살로 노망주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만큼 어느 정도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곰즈 단장은 내부 옵션으로 러싱의 외야 이용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러싱 올해 스미스 에베고 포수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만 이 제한된 타석 탓에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좀 잡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러싱은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좌익수로 31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올해도 승격전 2차례 외야 수비에 나섰습니다. 곰스 단장은 러싱의 포지션을 포수라고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스미스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외야 기용도 부분적으로는 고려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 올해도 러싱의 기용 방법이 애매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가치가 높을 때 처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저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옵션 그리고 내부 자원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현우 위원께서 생각하는 또 가장 좋은 방법, 또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사실 영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최대어를 사는 게 무조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터커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확실히 트레이드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저스에 적재되어 있는 젊은 투수 자원들,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다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이 대부분 외야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시작했고요. 콴 그리고 도노반 이렇게 컨택 쪽에 장점이 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 확실히 기존 선수들과의 시너지가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현 씨는 자원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WAR 측면에서나 아니면 플레이가 좀 다이나믹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듀란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 지난해보다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4승 가까이 또 찍어줄 수 있는 선수이고 지난해는 WAR에 거의 7승 가까이 나왔던 선수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듀란 선수 조금 더 무리해서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다저스가 외야 포지션에서 장기 계약을 피하려는 이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마이너리그에 외야 유망주인 호세 데폴라 그리고 자이어 호프 등 특급 유망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선수는 모두 다음 시즌 막판이나 2027년 데뷔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사이에 남은 기간을 다저스가 어떤 선수로 채우면서 내년 월드시리즈 3연패를 나서게 될지 이번 겨울 움직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가 다저스의 여러 외야 보강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저스가 어떤 선수를 통해서 외야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잊지 말고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